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재명한테 이제 협박을 받았냐? 협박 받을 정도의 대통령이면 이미 끝난 거죠. 인격적인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 명예조차도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명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 불송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다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좌클릭 했기 때문이에요. 좌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당신들의 올가미를 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좌파들하고 타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로당과 타협을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타협을 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파는 말입니다.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다소 국민들 보기에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만큼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복지를 돌려주는, 그래서 카리스마가 생기고, 그래서 역시 우리 대통령, 우리 박정희, 우리 이승만이란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국민 눈높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양정철이를 비서실장으로 앉힌다, 이런 말들이 결국은 뭐냐면 좌파의 눈치를 본 것이거든요. 좌파들 눈치를 왜 봅니까? 좌파들 눈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비판이 가해지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구속시킨 장본인, 태블릿 PC, 한동훈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국과의 갈등 속에서 조국을 범죄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은 아니지, 범죄 행위는 맞죠.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가 우파로 넘어와서,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와서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었고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외교관계 속에서 외교안보 통일 쪽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좌파 어떤 물이 덜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국우파 국민은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훈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간에 좌파적인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성향을 보이고 그런 노선을 간다 그러면 태극기 애국우파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한동훈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노선 자체가 자꾸 좌클릭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좌파들하고 손을 잡았을 경우에 당신들이 지금 당장 살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당장 숨쉴 수 있을 거예요. 탄핵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를 할 겁니다, 이재명이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어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남로당 박헌영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미제 첩자로 처형을 당했어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결국은 그뿐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해계문이 그 투쟁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적인 지지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그 포지션, 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한동훈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 자유연대를 비롯해서 김상진 그 대표라든가 여러 애국 우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지만 계속해서 좌클릭을 한다 그러면 양정철을 뭐 비서실장으로 쓴다는 등 이런 식의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은 우리 애국 우파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긴급조치는 이미 이제 없어졌죠. 그와 같은 어떤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 중앙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슈로 해서 민주당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럴 때 국민적인 어떤 애국 우파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 밀려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끝나고 한동훈도 끝나고 애국 우파도 끝나고 결국은 연방제로 갑니다. 연방제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이 대한민국 건국 이전 남노당이 공작한 그런 현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5.16 혁명 전 장면 정부가 계속 그 사회 혼란 속에 있을 때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포지션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뭐 국민 눈높이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포지션을 취하지 않으면,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뭐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손잡고 아이고 그때는 그랬고 어쩌고 이런 그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 좌파들이라는 것이요, 사부작 그렇게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그 가스가 그 어떤 틈새를 타고 들어오듯이 그게 좌파들의 전술이에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 회담 이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던데 이미 그때 살려달라고 뭐 이야기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재명한테 나 좀 살려달라 정말 이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가슴을 치고 진짜 땅을 치고 그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우파밖에 없는 겁니다. 태극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